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쭉 하고 있는 이야기가 사실은 큰 주제는 그거예요. 왜 타코라켓을 합판으로 만드느냐. 네. 예,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이해를 하셨을 것 같긴 한데요. 이 변형의 문제 때문에 합판을 만드는데, 네. 근데 이제 그러면 합판으로 만들면 변형이 안 되느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잘 보시면 이게 지금 이제 나무들을 이렇게 켜켜이 그렇게 쌓아가지고 견조시키는 모습이거든요. 아, 저게 이제 네. 쉽게 얘기하면 나무를 평평하게 펴서 자른 네. 이후에 자른 이후에 네. 예, 건조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건조실에 넣어서 잘 건조가 되면 저대로 그냥 만들어도 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일반적인 나무는 저대로 해가지고 만들면 절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 그래요? 결이 있을수록 네. 히노키 나무의 사례를 봤을 때처럼 이제 결이 있을수록 아무리 오래 건조를 시켜도 자르면 또 거기에 자르면서 또 탄성이 좀 달라지고. 근데 일단 예. 지금 혹시 예. 그냥 예.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저기는 지역이 어딘가요? 일본인가요? 아, 사실은 구글에서 그냥 따와가지고. 그러세요? 직접 가서 찍으신 건지 알고 혹시 아니요. 그냥 혹시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가보신 사진이신가 해서. 탁구는 탁구 용품 회사는 사실은 그 3대 업종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왜냐면 예, 나무는 갈아야 되잖아요. 네. 갈면은 먼지가 얼마나 이렇게 그렇죠, 일어나요. 그렇죠. 일반적인 목재 공장들도 막 톱밥 맞아요. 날리고 막 예, 그러잖아요. 엄청 날리죠. 네. 거기에다가 나무와 나무 사이를 붙일 때는 본드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 본드가 또 인체에 해롭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마스크 쓴다고 본드는 잘 안 맡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러버 같은 경우는요. 말도 못하죠. 예, 그거는. 화학적으로 이거 안 좋은 냄새도 나고. 그리고 러버와 러버를 붙일 때도 본드를 또 써야 되고. 풀 칠해야 되고. 특히 열 처리를 하면서 아주 독한. 그거 생각해 보니까 또 예. 탁구공도 그렇잖아요. 탁구공도 마찬가지죠. 왜냐면 플라스틱을 뭐 구워야 되거나 맞아요, 막 이래야 맞아요. 되니까. 그러니까 탁구용품이 결코 친환경적이지 않은 그런 문제가 좀 그렇네요. 있어요. 뭐 하나 생산할 때마다 사람의 몸한테는 좋은 게 하나도 없네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직접 제조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성격상 제조의 성격보다는 연구하고 기획하고 만드는 것이 전 좋은 데다가 저걸 친환경적으로 만들려면 사실 많은 투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냄새라든지 아니면 분진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 다 해결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한국은 사실 그 하나의 섬과 같은 나라예요. 중국은 워낙 대륙이니까. 그렇죠. 뭐가 됐든 만들면 팔리잖아요. 내수시장도 크고. 내수시장이 크니까. 근데 이제 유럽만 하더라도 자기 나라가 작아도 금방 넘어가면 바로 옆에 나라가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는 하나의 대륙이에요. 유럽도. 그렇죠. 미국도 하나의 대륙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완전히 고립돼 있죠. 위에는 북한으로 막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아래로 넘어가면은 바다고, 삼면이 바다고. 그래서 한국은 내수시장이 작아서 사실 저런 대규모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여러분들께서 뭐 러버나 라켓 같은 걸 왜 한국에서 못 만드느냐. 근데 그래도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라켓 공장이 좀 이렇게 생기고 그랬는데 업체에 따라서는 편법적으로 다 만들어 놓고서 뭐 그림만 붙이고서 메이드 인 코리아 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제대로 다 만들기 위해서는 한국 시장 자체가 작다. 이게 좀 한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저렇게 건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년이 지나면서 뒤틀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합판을 쓰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합판 소재를 보시면 이제 근데 저 합판 소재를 보시면은 그 제일 첫 위에 맨 위에 있는 것을 보면 세로결이 이렇게 있죠. 사진이 좀 작긴 한데 세로결이 있고 밑에 있는 것은 결들이 잘 안 보이죠. 근데 여러 개 겹쳐져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저게 여러 가지 이렇게 겹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겹쳐 있는 거죠. 그럼 합판은 왜 합판으로 라켓을 만드느냐? 기본적으로 이 세로결에 의해서 나무 목재가 휘거든요. 이 세로결, 나이테 방향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나이테가 없는 목재가 있어요. 그런 목재들은 세로결에 상관이 없겠죠. 가로 세로가 없죠. 가로 세로가 없죠. 그 다음에 세로결이 있는 나무라고 하더라도요. 한 번은 요렇게 붙이고 한 번은 요렇게 붙이는 거예요. 엇걸어서. 이렇게 엇걸어서. 이게 X자로.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붙이고 이렇게 한번 붙이고 또 그 외에도 또 이렇게 붙이고 또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엇걸면은 서로 일어나는 방향이 같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나무 마루 깔 때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겹쳐서 만드는 것처럼 그런 것이랑 그러니까 비슷한 거네요. 이게 일어나는 방향이 이렇게 휘거나 이렇게 휘거나 할 때 서로 누르는 거예요. 서로 변형되지 않게.
이것도 되게 신기한데요. 예, 그래서 타코렉스 합판으로 만드는 거는 시간이 지나도 변형돼서 이게 일어나거나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엇거는 거예요. 이게 합판을 만드는 게. 한마디로 수갑을 채워놨네. 그렇죠. 서로 엇거는 방향이 엇걸리도록.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잖아요. 사실 넥시가 제일 처음으로 언밸런스 라켓을 만들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거의 기억들을 못 하시는데 무시루라는 라켓을 내놓으면서 그때 카본 결이 한쪽에만 들어간 라켓을 제가 만들었어요. 지금은 이런 라켓들이 많이 나왔어요.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근데 사실은 넥시가 처음으로 했어요. 근데 그때 한쪽에만 카본을 넣는 것에 대해서 라켓 제조 공장에서 굉장히 많이 염려를 했어요. 왜냐? 이쪽에도 넣고 이쪽에도 넣어서 밸런스를 맞춰야 이게 변형이 안 일어날 거고, 한쪽에만 나오고 한쪽에는 밸런스가 안 되면 변형이 올 거다. 이미 그 가공 공법이 없었던 거니까. 나무를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양쪽에 대칭이 되어야 그것이 정확하게 눌러지지 대칭이 안 되면 일어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처음 만들 때 실험을 해보자. 실험을 해보고 우리가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그거를 붙여놓고서 제가 거의 한 1년 가까이 기다렸죠. 그 문제가 없는 것을 알고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라켓은 최소 요즘에는 거의 2, 3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보면은 라켓 금방 나옵니다 해놓고서 1년씩 기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 됐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5, 6개월 전에 쳐보니까 느낌이 달라요. 그러면 거기서 또 뭐 바꾸고 이러면서 그냥 세월이 계속 가는 거니까 라켓을 지금도 항상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해서 하나 만들고 2년 있다 또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하면 브랜드가 안 되니까 저는 여러 개 라켓을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엮어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라켓이라는 것이 주관적인 영역에서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만족하지 못하는데 선수한테 져서 스타하게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거래하는 그 라켓 공장이 여러 개의 회사들을 이렇게 상대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제가 한번 언제 같이 밥 먹으면서 물어봤어요. 나처럼 라켓 만드는데 오랜 시간 걸리면서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있느냐고 하니까 없대요. 2명 있대요. 저처럼 하는 사람이. 닥터 노이바우하고 한국의 오스카, 이 두 사람 외에는 그렇게 오랜 시간 라켓 갖고 고민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그때 알았는데, 저는 대부분의 라켓들이 1년 반,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한 1년 이렇게 나왔는데 그 이후에는 거의 다 2, 3년씩은 걸리고 있어요, 라켓이. 그 나무를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는 양쪽이 대칭이 되어야 이게 변형이 안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무게 밸런스도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감각에 제일 차이가 있어요. 그죠, 감각은 무조건 차이가 있겠죠. 차이가 있고, 양쪽에 이쪽은 가벼운 라켓, 이쪽은 무거운 라켓 나무를 쓰면은 전체적으로 이쪽 밸런스는 달라지겠죠. 달라지겠죠.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실험들을 넥시는 많이 다양하게 해왔는데, 그런 실험들을 할 수 있던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가 제가 라켓을 오래 갖고 있었다. 오래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변형이 안 일어난다는 확신을 갖고 생산을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다른 브랜드에서 못한 이유가 제 생각엔 그래요. 그 사람들이 더 나무를 잘 알기 때문에, 공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변형됩니다, 못합니다 하면 못했겠지. 근데 저는 제가 오래 갖고 오래 쳐봤기 때문에 이거 괜찮다 하세요, 이렇게 밀어붙인 거예요. 그래서 넥시는 5세대까지는 굉장히 그런 나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6세대로 가면서부터는 이제 선수들을 만나면서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여전히 그런 콤비 라켓의 장단점, 또 문제점, 이런 것들은 제가 많은 백테이터를 갖고 있죠. 합판을 쓰는 이유는 목재의 변형을 막기 위해서 엇걸어서 붙이기 때문에 합판을 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향후에는 이제 이 다음번에는 그럼 이 엇걸을 때 중심층은 뭐고 표층은 뭐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구성되는지, 라켓의 구성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보겠습니다. 자꾸 어려워져요. 저도 모르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재밌는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고 궁금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시청하시는 분들도 저하고 비슷한 공감대를 형성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대표님이 목적하신 부분도 일단 라켓을 만드는 방법이나 그런 부분도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다, 어떤 게 좋은 것이다 라는 거를 이제 시청하시는 분한테 알려드리고자 하는 목적이기 제가 볼 때문에. 때는 저희 회사의 경쟁사들이 이 방송을 열심히 볼 것 같아. 라켓 제조의 노하우를 제가 다 공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도 넥시가 또 한 걸음 올라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